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민교입니다. 이게 아무리 뷔페를 가더라도 잘 차려진 요리를 이렇게 쭉 놓고 드시라고 해도 한꺼번에 다 드시라 그러면 취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또 이 한꺼번에 4개를 딱, 물론 기조 강의는 좀 다릅니다만은 연결지 않은 음식을 지금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소화 안 되실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뭐 여담입니다만 아까 8월 29일 찾길래 저는 경술국 친활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참 조금 놀랐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제 역사 연구자로서 이번에 그 만해축전 테마 자체가 이제 그 뭐 사실은 만해상이라고 하는 대초점을 좀 맞춰서 역사, 특히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만해상,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정의도 좀 해봐야 됩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흔히들 아주 쉽게 표현해서 그냥 이미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실상에서부터 허상까지를 모든 걸 다 포섭하고 있는 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그게 문학적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역사학계에서는 과연 어떤 식의 그 만해상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하는 건데 흔히들 이제 아까도 여러 발표에서 나왔고 저도 그렇게 써놨습니다만은 만해 한용운 하면은 승려, 시인, 독립운동가라든지 뭐 학승, 그다음에 혁명가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시인, 작가라든지 문학자 등등의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각 속에서 상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표상이라고 하는 말도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철학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주 3, 4쪽에다가 이제 써놨으니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각표상이라든지 기억표상이라든지 상상표상이라든지 하는 등등으로 등위를 나눠가면서 또 이것이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철학에서는 이러한 개념으로 쓰고 있고 이것을 사실은 일본에서 이 개념 용어를 받아들이면서 썼던 것을 우리가 원용을 왜 하게 되느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아까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고재석 교수님도 기조 발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역사라기보다 역사학인데 역사학에서 상을 표상하고자 하는 개념은 아주 단순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네 생각이에요. 주관적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자기가 상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건데 그냥 만들어내면 안 되니까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 근거가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1차 자료라든지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신문도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 공식 문건도 그렇고 회고록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록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어떤 기록물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문제는 그것이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뭐 역사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도 역사는 말한다, 뭐 역사는 알아줄 것이다, 나를 평가해 줄 것이다. 정모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후대에 가면은 사실은 학자라고 연구자 차원에서 이것을 그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어떤 상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게 전체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거기서 입론을 세워서 그 상을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가 앞에 이제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만은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한국 사회에서 그 주목받기 시작한 건 해방 이후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아니 아까 첫 발표에서도 뭐 1910년 매일신고부터 나오고 쭉 기록들이 일제시대 때 도대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평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해의 어떤 그 삶, 1879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일생이
통해서 나타났던 어떤 그런 어떤 행적이라든지 행위라든지 행태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역사적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뭐 문학적 입장에서 볼 때, 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사상, 종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을 어떻게 표상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가, 즉 사회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의외로 뭐 다 알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그런 이미지네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양한 장르가 있듯이 만해 스님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님이셨고 선승이셨고 또 문학자이셨고 시인이자 소설도 쓰셨던 작가셨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이자 내셔널리스트였고 또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 보편성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만주에도 가셨고 연해주에도 가셨고 일본에도 가셨고 만주에도 가셨고 세계 일주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편협한 어떤 그러니까 내셔널리스트가 편협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일국적인 어떤 의미의 국한된 분이 아니라 굉장히 종교가이기도 하시니까 보편적인 어떤 이런 어떤 생각도 갖고 계셨던 분이니까 자, 일국적인 내셔널리즘적인 이미지네이션하고 보편주의자 사상가로서의 이미지네이션하고는 이거는 거의 대척점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걸 근거로 하면서 그러면 한국 학계 중에서도 역사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표상을 하고자 하고 있고 해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말 좀 죄송합니다만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간단한 아주 초보적인 방법론으로서 이제 한국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에서 이제 올해 7월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만해라든지 한용운을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하면 검색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면은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문헌정보 도서관 이런 데랑 수천 건씩 잡혀요. 그러니까 한용운만 가지고 지금 한용운이란 이름만 나오면 글자만 세 글자만 나오면 다 떠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팅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근거로서는 요걸 이제 한정을 시켰습니다.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에 한정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키워드를 여러 가지를 쳐봤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한용운이라고 하는 건으로 제일 키워드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료군의 성격 중에서 순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종교라든지 이런 쪽은 그러니까 문학사 종교사는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베이스가 있는 건 반영을 했는데 순수 문학이라든지 순수 종교 쪽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켜서 한국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만해 한용운을 기억하고 있고 근거 자료가 무엇이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표상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좀 그러니까 윤곽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끼리 껍데기도 제대로 못 만져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도서가 이제 85건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독립운동 그래서 43건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 3.1운동 관련이 컸다 하는 것. 3.1운동, 독립운동 관계가 35건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계 관련, 불교혁신이라니까 6건. 그 다음에 민중운동이라고 나와서 이게 뭐냐 봤더니 이제 신간회였습니다, 역시. 역사학에서는 신간회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가 열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그다음 편년 자료도 34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요거는 연도별로 쭉 어떤 한용운이라고 하는 걸 소팅이 된 거니까 아까 우리 이수정 기자님 발표에서도 나왔던 유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편년 자료로 성립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조금 나타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편년 자료가 34건 나오고 한국 사료청소가 4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내용을 보면은 윤치호 일기에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심산유고라든지 광주학생 사건이라든지 1919년 대한임시정부 3.1운동과 관련됐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차 자료가 될 수 있는 문건 자료를 찾아봤더니 소팅을 해봤더니 개항기 한 건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앞만 봐도 만해 스님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소팅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관한 거는 쭉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라든지 독립운동에 관한 건, 신간에 관련 건,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 압수권 잡지라든지 하는, 그 다음에 기타 이 두 건에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피해 구제회에 한용운 선생이 관여를 했다. 만해 스님이 관여를 했다. 1923년에.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하고도 매칭이 되는 부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간행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연속 간행물이 417건이 소팅이 됐습니다만, 요거는 아까 미디어에 나타난 만해상이라고 하는 발표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잡지, 신문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해 스님의 실상을 알 수 있는 1차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냐 아니냐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과장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곡되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사실관계는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여하튼 이런 건수로 잡지가 106건이 나타나면서 쭉 일제강점 106건 중에 일제강점기가 100건이고 해방 이후가 이제 6건이 나오는데, 아다시피 만해 스님은 44년에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해방 이후에는 그 이제 아까 첫 발표에서 이미 다 언급을 했죠. 만해 스님의 어떤 독립운동가로서의, 그다음에 항일투사로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미지나 대법요라든지 이런 관련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각 잡지들 개벽이라든지 동강, 별건곤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이거는 저의 그 좀 주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몇 년도에 이런 어떤 기사들이 왜 나왔을까? 어떤 인과관계에서 나왔을까?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해 스님이 일단 뭐 불교계에서는 1910년 정도부터 이제 사회적 지명도를 가지셨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역사학에서 주목하거나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볼 때 역시 만해 스님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신 것은 3.1운동 이후입니다. 3.1운동 이후고 1919년에 역시 33인에 한번 특히 불교계 대표로 피체가 돼서 검거돼서 그 신문조서 같은 걸 나중에 보셔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3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서 만기 복역하고 21년 이후에 나오신 22년 이후부터 사실은. 그리고 또 일관되게 변절 없이 가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생활은 굉장히 팍팍했습니다만은, 먹고 살기 힘드셨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잡지 같은 데서도 항상 언급이 되고 초청이 되고, 이런 어떤 뭐 명사 대담이라든지 하는 거에서도 거의 빠짐없이 등장할 수 있으셨던 거에는 그런 어떤 상이 있었다, 표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제가 요 까만 글씨로 잡지에 해놨던 거는 당신의 회고록이라든지 만해 스님이 직접 언급하거나 쓰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또 요 시대에 회고담이나 본인이 쓴 원고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닌 것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술하는 경우도 많고, 기자하고 대담을 했던 거를 기자가 만해 스님의 이름으로 직접 쓰신 것처럼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그것도 이제 그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걸 이제 쭉 드러났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6건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은 전체가 308건이 체크가 됐습니다. 이 신문 자료도 예전에는 역사학에서는 신문 자료는 그 인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성,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없이는 절대 쓸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림이라든지 오히려 신문 기사 같은 것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료 체크만 하면은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많이들 인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 요 기사를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까 후회라든지 이런 어떤 작품의 연재에 대한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쭉 그 50 몇십 페이지죠?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 회에 걸쳐서 연재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요 시기에 그 만해 스님의 어떤 행적 같은 것을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게 들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다 살을 못 붙였습니다만 신문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저기 대한매일신보 1910년부터 나오지만 그다음 매일신보로 이름이 바뀌는데 매일신보는 총독부 유일한 기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생긴 이후에 각각의 신문사, 예를 들어서 임정에서 발행했던 독립신문이라든지 하고는 각각의 그 성격을 통해서 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진짜 시간 없네요. 시간 다 됐는데 사실 메인은 뭐냐면 59페이지에 있는 이게 이제 연구자료 153건인데 그러면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역사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표상화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사실 그럼 역사학이 관장하는 장르가 그러면 뭐 순역사학 이런 건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속되게 표현하면 뒤에 사자만 붙이면 다 역사거든요. 문학사 뭐라든지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까지 좀 포함을 해서 순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종교라든지 순수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빼고 관련됐던 종교사, 사상사, 문학사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장르로 하면은 지금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걸려. 이거 중요한 것만 사실은 이거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0, 30%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또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여기서 본 걸로는 60페이지에 보면 1965년에 정태용 씨라고 하는 분이 미완성의 의지 한용운 인물 한국사 개화의 선구 요게 나중에 역대 인물 한국사 79년에 재수록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학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전후에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어떤 역사학적 언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연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야별로 해서 쭉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외로 역사학에서 만해 스님에 대한 표상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의외로 굉장히 소략하고 그 다음에 좀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이제 일부러 드러났던 게 역대 인물 자료 22건에서 만해 스님 연포 아까 연보에 대해서는 고재석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61페이지, 62페이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처리가 돼 있다든지 보면 현대 인물 자료라든지 이게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안 맞는 게 많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없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서두에 아까 우리 누구야? 전한성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동학혁명에 실패하고 이거 엉터리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엉터리라고 단정하기도 참 어렵지만 요걸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이희화 선생님이라고 한국 근대사 연구자 이희화 선생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이희화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 평전에서 최근에 나온 평전입니다만 언급을 하셨는데 동학국민운동에 어쨌든 관여가 되는데 왜 아버지가 홍성에 요즘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중간 계급의 관리니까 요즘 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동학농민운동을 탄압하는 입장에 섰던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봤을 때 만해 스님이 79년생이시니까 94년이면 몇 살입니까? 우리 나이로 16세, 17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인데 그걸 보면서 왜 일본 놈들이 조선 농민들을 죽이 학살하는데 왜 조선인들이 거기 앞장서서 조선인 관리라든지 그 앞장을 서서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료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16, 7세 만해 스님이 굉장히 쇼크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한학 수학하시고 막 결혼을 하셨나 뭐 그럴 무렵인데 제가 이야기를 좀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1879년생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910년에 돌아가셨는데 만해 스님과 동갑인데 안중근 의사라고. 그분이 그 안학에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동학 농민군을 탄압하는데. 근데 안중근 같은 경우는 앞장섰어요. 사실은. 돌격대장처럼. 예, 직접 농민군을 한테 발포도 하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분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면서 일본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세계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인생 철학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 좀 기회가 된다면 자료 수집을 해서 이걸 한번 엮어보고는 싶습니다만은 두서없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